건조기후 갈 거야. 건조기후. 저번 시간에 우리가 온대기후 세 가지 했거든요. 온대기후 세 가지. 첫 번째, 우리나라 같은 날씨. 온대 계절풍. 오케이. 똑똑한데. 온대 계절풍. 영국 같은 경우는 비가 골고루 온다. 서해양성. 오, 천재인데. 자, 그 다음이 하나 남은 거. 지중해성 기후. 비가 안 오는 게 특징이라 했잖아요, 여러분들. 그럼 이제 오늘은 건조기후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조기후. 그럼 건조 말 그대로 무슨 뜻인 것 같아? 건조하다. 비가 안 온다는 이야기겠지? 자, 비가 어느 정도로 안 오느냐면요. 연강 수량이 500mm 미만이야. 그럼 500mm가 어느 정도냐면 우리 500mm 우유 알지? 큰 거 말고 500mm 우유. 제일 작은 거 250mm 말고 그 다음 500mm 우유 정도. 그게 생각 안 나면 피자 시키면 오는 콜라 작은 거 500ml. 알지? 태어나서 피자를 한 번도 안 먹어보셨어요? 아, 치킨 시킬 때 오는 거 500ml 그 정도야. 1년 내내 비를 받아봤자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야. 그럼 우리 하루에 오는 양도 그 정도 될 때 있거든요. 근데 비가 진짜로 그 정도로 안 오느냐, 안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리는 양보다 증발량이 더 많아서 빗물이 안 보이는 거죠. 이게 건조기후인데, 자, 건조기후는 일단 500ml 미만이 돼야 돼. 그러면 500ml 미만 중에서도 진짜로 아예 안 오는 250ml 미만이 있어. 거기는 뭐냐면 사막이야. 사막. 거기는 사막기후입니다. 그런데 250ml 이상은 오는데 500ml까지는 안 돼. 그 정도만 오는 여기는 뭐냐면 스텝기후. 두 가지로 나눈다. 건조기후도. 비가 아예 안 오는 데를 뭘 한다고? 사막기후. 그 다음에 비가 조금은 와. 무슨 기후? 스텝기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봐봐. 사막인데 풀이 자라겠나? 비가 250ml도 안 와. 사막하면 풀이 자라? 안 자라. 그러면 비가 안 와. 맞지? 그럼 사막이니까 뭘로 이루어져 있겠노? 모래.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바람이 훅 분다 생각해봐. 너 여름에 해수욕장 가면 몸에 온데 모래 붙어서 나오지? 해수욕장 안 가보셨습니까? 나는 바닷가보다는 산을 좋아합니다. 바닷가 가면 씻어도 신발에서도 모래가 나오고 옷에서도 모래가 나와. 그렇지 않나? 그러면 여기 사막이야. 여기 어떠냐면 와 더우니까 반팔옷 입고 다닐까요? 안 되죠. 그래서 이렇게 헐렁한 긴팔옷을 입는 거라. 모래바람을 막아주고 햇빛을 피하기 위해서 긴팔옷을 입는 게 사막이라 해도 집은 주변에서 구하기 쉬운 재료를 지어야 된다 했는데 여기 뭐가 많다고 했노? 주변에 모래, 흙. 그래서 집을 흙으로 지어. 아, 근데 집을 흙으로 지으면 어떤 문제가 벌어지느냐면, 자, 흙탕물이 어떻게 하면 생기는 거고, 흙에 물이 계속 떨어지면 이게 흙탕물이 되는 거지. 여기는 흙집을 지으면 어떻게 되겠노? 비가 오면 흙이 녹아내리겠지. 근데 흙집을 지어도 되는 이유는요, 비가 안 오니까 흙집을 지어도 되는 거죠. 여기는. 근데 아까 열대우림기후에서 만약에 흙집을 지으면 어떻게 되겠노? 집이 녹아내리겠지. 비가 와가지고. 그지? 그래서 여기는 흙집을 짓고 흙으로 벽돌을 만들어서 흙벽돌집을 짓는데, 자, 주변에 그늘이 있을까 없을까? 사막인데 그늘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노? 집과 집을 따닥따닥 붙여져갖고 서로가 서로한테 그늘을 만들어주게끔 집 간격을 좁게 짓습니다. 그리고 지붕은 비가 안 오니까 어떻게 지어도 되겠노? 안 지어요. 안 짓기도 해. 그 다음에 평평하게. 열대우림에서는 지붕을 어떻게 만든다고 했지? 비가 잘 흘러내리게 만든다고 했잖아. 그지? 흙집은 그냥 평평하게 지어도 되는 건 거라. 비가 안 오니까. 자, 그럼 여기는 절대로 물을 구할 수가 없을까? 사막에서 물을 구하는데, 그렇지. 오아시스가 있습니다. 오아시스. 그러면 오아시스라는 말은 사막에서 물이 있는 데야. 그럼 요 주위로 사람들이 모여 삽니다. 그리고 요 주위에서 뭐 농사가 되는 거지. 그때 되는 게 뭐가 되냐면 밀, 목화, 대추, 야자 이런 게 됩니다. 근데 옛날에는 자연환경 때문에 사람이 못 살았지만 요즘은 기술이 발달했잖아. 물도 끓여 쓸 수 있잖아. 그래서 요즘에는 관계수로가 발달했는데, 관계수로가 뭐냐면 물을 끌어다오는 시설이야. 물을 끌어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저까지 물을 끌고 가는 거지. 물이 있는 데서.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물을 끌고 가는데 쫙 길을 해놨다면 가는 동안에 물이 다 증발해버려. 되겠나? 그럼 물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 지하로 가야 되는 거지. 그래서 지하 관계수로 많이 합니다. 이란 같은 데 가면 카나트라는 지하 관계수로가 있습니다. 여기는 사막이야. 그럼 뭐 스텝은 뭐라고 했노? 비가 좀 온다고 했지? 근데 여기는 비가 오긴 오는데 많이 와가지고 막 풀이 무성하게 자랄 정도로 오지는 않아. 진짜로 풀이 말라 죽지 않을 정도로만 조금 오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서는 풀이 자라면서 넓은 초원이 펼쳐집니다. 그럼 그 초원에서 뭐냐면 초원, 풀을 누가 먹을까? 풀.
양이나 소가 먹겠죠. 그걸 이용해서 가축을 기릅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전체적으로 풀이 펼쳐진 데가 아니니까 여기 풀을 다 먹고 나면 가축을 데리고 짐 싸서 이사가 옆으로 또 가. 그 풀을 찾아서 이동하는 이런 농업의 형태를 뭐라 부르냐면 목축의 형태를 유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목. 그러면 봐봐. 여기 풀에 가축 끌고 와서 풀 뜯어먹게 했어. 근데 여기 풀 다 먹었어? 이사 가야 돼. 그러면 집을 지으면 되겠나 안 되겠나? 집을 지으면 안 되잖아. 이사를 가야 되는데. 그렇다고 생각해보자. 그러면 집도 없이 살 수 있겠나? 그래서 뭘 하냐면 얘들은 이동식 가옥을 짓는 거죠. 그거 우리가 본 적 있다. 나무란 체험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 있는 거. 게르 본 적 있나요? 지금 우리 버전을 치면 텐트라고 보면 됩니다. 천막 텐트. 이동식 가옥 게르를 짓습니다. 옆에 그림 봐봐. 이동식 가옥 게르. 본 적 있지 이거? TV 같은 데 보면 많이 그거 우리 뭐 정거래 법칙 할 때 보면 이런 데도 나온 적 있습니다. 요렇게 이 집은 텐트라고 생각하면 돼. 가면 잡아라. 오케이. 찬조 출연이다. 자, 게르가 이동식 가옥이야. 내를 좀 봐줄래? 그래. 이동식 가옥 게르. 요거는 여기 불 키우다가 옮겨 다니면 옮겨서 갈 수 있습니다. 진짜. 다음에 흙집 봐봐, 흙집. 올라가요. 물 보관해요. 이거 텐트 철거하듯이 다시 가서 치면 되잖아, 텐트처럼. 텐트 뭔지 알지? 캠핑 가본 적 있는 사람? 캠핑. 캠핑 한번 재훈아 손들어라. 그렇지. 캠핑 가면은 텐트 치잖아. 그럼 이동할 때 또 철수하잖아. 그것처럼 이게 게르라고. 요거가 시작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는 뭐 기른다고 했노? 가축. 특히 양을 기릅니다. 양. 그래서 양고기 이런 거 많이 먹잖아. 초원에서 유목생활해서 이걸 이용해서 가축을 기르고 우유 해서 만들고, 야들은 또 뭐라냐면 물 끌어다가 농사 짓긴 해. 근데 요즘 생각해봐봐. 지구온난화가 점점 심해지고 있잖아. 그제? 그러면 사막에 물이 점점 없어지겠네? 그래서 원래는 요까지가 사막이었는데 저 밑에까지 지금 사막이 되고 있는 거죠. 전체적으로 사막화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사막화. 여기 어디냐면 사헬지대라고. 사헬지대. 여기는 어디다 지금? 건조기후다. 그럼 옆에 그래프 봐봐. 저번에 온대기후 할 때도 그래프 3개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했지? 건조기후도 그래프 2개를 구분할 겁니다. 자, 일단 2개가 다 건조기후긴 해. 뭐를 보고 알았는데? 비가 둘 다 거의 안 와. 그지? 500mm 미만이다 얘가 지금. 그런데 사막기후와 스텝기후의 차이는 뭐냐면 스텝은 좀 오네 그래도. 맞지? 사막은 진짜 없다 밑에가. 그리고 또 하나 기온을 봐봐라. 사막기후는 기온이 영하로 떨어진 적은 없잖아. 근데 스텝 기후는 기온이 영하로 떨어질 적도 있고 높은 적도 있고 계절의 변화가 확실하지? 맞나요? 요거 2개를 묶어서 보면 안 되고 사막 기후하고 스텝 기후로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뭐가 남았냐면 제일 추운데 툰드라다. 툰드라는 나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춥더라. 툰드라. 뭐라고? 춥더라. 제일 추운 데가 툰드라야. 춥더라. 여기는 그러면 우리 지구에서 제일 추운 데가 어디겠노? 남극 아니면 북극이겠죠. 그런데 한대기후 중에서도 얼음이 꽁꽁 얼어 있는 데가 툰드라야. 그러면 땅이 그냥 얼음이야. 그러면 이걸 뭐라 부르냐면 영구동토층. 영원히 땅이 얼어 있다. 영구동토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기는 사람이 살 수 있을까? 네. 우리가 아는 그 에스키모 들어봤어? 아니요. 그 얼음집 이글루에 사는 사람들. 예. 그런 것처럼 여기는 근데 에스키모는 이제 비하 발언이라서 안 쓰기는 합니다. 여기는 일단 옆에 그림 봐봐. 이동식 가옥 한번 봐봐. 눈 위에 집이 지어져 있지? 맞나요? 근데 그 옆에 고산가옥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번에 우리가 열대 우림기후 할 때 고산가옥을 했는데요. 그때 고산가옥이 뭐였노? 고가 뭐였지? 바닥에 띄워서 짓는 집을 고산가옥이라고 했어. 근데 그때는 바닥에서 왜 띄워 짓는다고 했지? 열기를 피하고 해충의 침입을 막기 위해 띄워준다 했지? 여기 집들은 봐봐. 사람이 살면 밖에보다는 집의 온도가 높아. 밖에 추운 데 있다가 집에 들어가면 집이 따뜻하잖아. 보일러를 안 켜도 집이 따뜻해. 그리고 사람 집에서 음식을 하고 생활하면 열이 올라가는 거지. 그러면 이게 지금 얼음 위에다가 집을 평평하게 지었다고 생각해봐. 근데 사람이 생활하면 열기가 나면 이게 집이 어떻게 되겠노? 무너지겠지. 그래서 사람의 열기가 땅에 전해지지 않게끔 기둥을 받고
그 위에다가 집을 지어. 이거를 뭐라 부른다고? 고상가옥이야. 그럼 고상가옥에서 아니 이거 툰드라에서 고상가옥을 짓는 이유는 다르다. 뭐 때문에? 집안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 집이 무너지는 걸 막기 위해서. 아까는 뭐 때문에 짓는다고 했다고 열대우림은 열기를 피하기 위해서 짓는다고 했지? 그러면 야는 지붕을 그렇게 가파르게 지을 필요는 없는 거지. 맞나요? 그럼 여기 사람들은 옷은 뭐 입어야 되겠노? 엄청 추워. 추워. 털옷 입어야 되겠네. 동물의 털옷을 입어. 그 다음에 먹는 거는 여기 채소 재배될까? 안 되겠지. 그래서 생선이라든지 육류를 날 것으로 먹어. 자, 우리가 뷔페 같은 데 가면 육회 먹어본 적 있는 사람? 이거는 맞네. 육회는 보통 항상 밑에 뭐가 있대? 육회가 생고기잖아, 그지? 근데 뭐가 있는 밑에 얼음이 깔려 있잖아. 그럼 여기는 밖이 전부 다 그 상태야. 얼음 상태야. 그러니까 생선이나 육류를 날 것으로 먹어도 되는 거지. 근데 이게 뭐냐면 육류를 날 것으로 먹으면 비타민이나 무기질 섭취가 된대. 그래서 이 사람들은 육류를 날 것으로 먹는 거죠. 그리고 집은 와 추워. 자, 열대우림교회에서는 창문도 크게 낸다고 했잖아. 여기 창문 내면 되겠나? 추운데 폐쇄적 가옥입니다. 창문도 작게 내고요.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거 별표치해야 된다. 고상가옥 왜 한다고? 집안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 고상가옥 한다고 했지. 그럼 여기서는 농사는 잘 안 돼. 사냥을 할 거거든. 그리고 술록을 기른다 했는데 술록 우리가 생각하는 루돌프 사슴. 루돌프 사슴이 어느 계절에 오노? 겨울에. 그래서 여기 북극지방 짧은 여름에 이 아들도 아까 이야기했잖아. 얼음이 1년 내내 얼어 있어. 근데 여름에 잠깐 기온이 0도를 넘게까지 올라가. 그럼 그때 얼음이 녹아. 땅이 질퍽질퍽해지겠지. 그게 이끼가 나는 거죠. 그 이끼를 먹고 누가 사냐면 술록이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 그래프 봐봐. 이게 툰드라 기움을 알 수 있는 거는요. 일단 기온 봐봐라. 기온이 0도를 넘는 달이 딱 한 달 정도밖에 안 된다. 0도. 최고로 높은 달 찾았나? 최고로 높은 달도 0도 넘는 달이 얼마 없지? 그니까 얼음이 우리가 몇 도에서 얼어? 물이 몇 도에서 얼어? 0도 밑으로 가면 얼잖아. 근데 0도 이상에 가면 녹지. 그 녹은 기간이 잠깐 있는 거라. 이 기간 동안에 이끼가 자라는 거죠. 요 이끼가 자라는 거 먹고 자라는 여기를 뭐라 부른다고? 툰드라 기후라고 부릅니다. 툰드라 기후. 근데 요즘에는 여기 관광을 많이 갑니다. 북극 체험 이래가지고요. 여기 가면 뭐를 볼 수 있냐면 백야 현상을 볼 수 있다. 백이 무슨 백자겠노 한자로? 흰 백자. 야자는 밤야자. 야 우리가 밤이라 하면 보통 밤을 무슨 색깔로 표현하지? 검은색. 검은색. 근데 지금 방금 무슨 색이래노? 하얀색. 그러니까 밤이 낮처럼 하얗게 계속되는 현상이 한 달 이상 지속됩니다. 이걸 뭐라 부르냐면 백야라고 이야기해. 그러니까 이게 북극이 백야이면은 남극은 뭘로 가냐면 낮이 없는 깜깜한 밤이 계속되는 극야로 가는 거라. 남극과 북극이 반대로 갑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가 요즘 또 뭐로 많이 가냐면 오로라 보러 많이 갑니다. 오로라. 뭐 여행 프로라든지 이런 데 보면 오로라 체험하러 많이 가고요. 그리고 이 북극이 요즘 뭐가 많이 나냐면 천연가스, 석유, 지하자원이 많이 나. 그럼 거기서 나온 걸 어떻게 해야 되겠노? 끌고 가야 되겠지. 근데 끌고 오는데 어떻게 끌고 올래? 네. 파이프를 통해서 끌고 와야 될까 이가 파이프를 흘러보내야 되는데 그거 생각해봐봐. 겨울철 너무 추울 때 되면 수도관이 얼어서 수돗물이 안 오는 데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엄청 더운데 그 파이프로 흘려보내면 야 가는 동안에 얼어버리겠네. 그지? 그래서 그렇게 한번 옆에 봐봐. 파이프라인에 꼭 바닥에 붙여서 가지 않고 공중에 띄워서 가고 있지. 얼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뭐 자원을 수송하고 있습니다. 석유라든지 천연가스 많이 나오고 있는 곳이죠. 자, 오늘 한 데가 어디라고? 우리가 열대우림은 이미 했다. 그 다음에 저번 시간에 무슨 기후 했지? 온대기후 했어. 오늘 한 게 건조기후하고 툰드라 기후. 그럼 건조와 툰드라는 사람이 살기 좋나? 안 좋죠. 사람이 살기 좋은 기후는 어디라고 했노? 온대기후하고 냉대기후 또 고상기후. 오케이, 똑똑한데? 괜찮아. 근데 사람 지금 오늘 한 건조기후나 툰드라 기후는 사람이 좀 살기 안 좋아. 근데 예전에 비해서는 인공적인 거에서 아까 건조기후도 물을 끌어올 수 있고 툰드라 기후에서도 냉난방이 가능하잖아, 그지?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비해서는 자연환경을 덜 받는다 보면 되고 특히 지구 온난화가 심해지면서 남극과 북극이 얼음이 녹고 있잖아, 그지? 그러면서 점점 더 지역은 넓어지고 있는 거죠. 됐나요? 여기까지 해서 뒤에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